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설계 도면 작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대면 강의에 대한 보충 강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매스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형태에 대한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를 모델링 할 건데 가로의 크기는 먼저 60, 그리고 세로의 크기 60, 그리고 높이가 4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를 하나 만든 후 가로와 세로의 값을 각각 60을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종료한 다음 화면에 가득 차게 조절해 주고 이제 다음과 같이 모델링에 적합한 뷰로 화면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면의 높이를 40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작업이 다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성한 다음 줄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으로부터 가로의 길이 60, 그리고 세로의 길이 60, 다음 높이가 40인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면도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도를 확대해 보면 자, 여기서부터 20, 다음 여기서부터 2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자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주면 됩니다. 자, 줄자를 이용해서 엣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이드라인 첫 번째를 만들 때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적당히 움직인 후 20 입력하고 엔터. 이번엔 하단에 있는 엣지로부터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위쪽으로 20만큼 떨어진 곳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성한 다음 사각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교차점을 대각선 방향으로 갖는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사각형의 모형을 완성한 후 이제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삭제합니다. 자, 다음은 만들어진 선에 의해서 면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으므로 이 면을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뒤쪽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바 눌러서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 형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이와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의 형태를 보면 이 정사각형 기호에 의해서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의 길이가 2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에서부터는 10, 그리고 다시 높이가 2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린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텐데, 자, 정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화면을 돌려서 뒷면인 평평한 면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를 다음과 같이 회전한 후에 줄자를 이용해서 먼저 아래에서 위로
10만큼 떨어진 곳에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린 다음 다시 한번 이 라인으로부터 한 번 더 20만큼 떨어진 곳에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양쪽에 있는 엣지로부터 안쪽으로, 즉 초록색 선을 따라서 20만큼 떨어진 곳에 각각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자, 4개의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성한 다음 2개의 교차점을 대각선 방향으로 갖는 사각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 지우개를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삭제합니다. 자, 가이드라인을 삭제했으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이제 밀기 끌기 기능, 즉 푸시 앤 풀을 이용해서 이 면을 밀어주면 되는데, 이 형태를 보면 상부의 두께와 하부의 두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번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20만큼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고 나면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경계가 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면은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다시 뒷부분에서 안쪽에 보이는 면을 한 번 더 푸시 앤 풀, 즉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40만큼 밀어주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났으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 뷰를 회전시켜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뒷면에서 앞부분까지 이렇게 뚫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모서리 부분에 대한 목깎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해 보이는 이 아랫부분, 즉 정면도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치수를 보면 아래에서 위로 1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만큼 떨어져 있고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잘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면 부분이므로 자, 뷰를 적당히 조절한 후 줄자의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가이드라인을 각각 10만큼씩, 위로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그려준 다음 만들어진 교차점을 다음과 같이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자, 대각선이 그려지면 스페이스바로 완성을 하고 지우개로 다음과 같이 삭제합니다. 자, 다음은 뷰를 적당히 돌린 후 자, 이 선에 의해서 면이 이렇게 나눠진 걸 확인한 다음 이 아랫부분을 끝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자, 밀기 끌기, 즉 푸시 앤 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면 하단 부분에 3차원 옷깎기가 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윗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할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수는 우측 면도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로 값 10이고 가로의 값이 각각 10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과 같은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먼저 위에서 아래로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10만큼 떨어진 곳에 하나를 그려주고 다음과 같이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각각 10만큼 떨어진 곳에 좌우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교차점을 연결하는 사선을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한 다음 가이드라인을 삭제를 합니다. 자, 가이드라인이 삭제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준 다음 이제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면을 개별적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부 부분에 대한 두 곳에 목깎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치수를 확인해 보면 자, 방금 했던 부분처럼 치수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치수는 평면도에서 확인을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C10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작업을 간단하게 챔프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이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서 10만큼 떨어진 곳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리고 이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각각 하나씩의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그려줍니다. 3개의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완성을 한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 선을 그려줍니다. 이제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을 삭제를 하고 밀기 끌기 기능, 즉 푸시 앤 풀 기능을 이용해서 면을 아래로 잡아당기듯이 밀어내서 전체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인 메스 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 작업은 지난 시간에 했던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사용했던 명령어나 또 작업하는 순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이번 첫 번째 모델링도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장면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작업은 스케치를 사고 있는데 자, 도면의 경우는 CAD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삼각법에 의해서 도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는 저것처럼 여러 개의 뷰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장면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필요할 때 불러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CCTV를 설치해서 그 뷰를 고정시킨다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4개의 장면을 만드는 겁니다. 자, 4개의 장면을 만드는 방법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트레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트레이를 이용하는 방법 전에 메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보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서브 메뉴 중에서 애니메이션 메뉴를 선택해 주면 아래쪽에 장면 추가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3번 더 연속해서 장면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을 고정할 4개의 장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문 버전에서는 장면 대신에 영어로 scene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 도중에 이렇게 필요 없는 또는 필요한 장면을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바로 장면 이름 위에서 오른 클릭해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해당되는 씬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오른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는 우리가 화면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를 감춰둔 상태이기 때문에 메뉴의 창, 그리고 기본 트레이에서 트레이 표시, 영문 버전에서 쇼 트레이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트레이가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트레이는 전체 트레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트레이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 트레이에서 장면이라는 트레이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펼쳐주고, 자, 여기 보면 원 안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장면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처럼 4번 클릭해서 장면을 추가하면 되고, 이제 장면을 도면처럼 만들기 위해서 장면의 이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투상도를 기준으로 이쪽 방향의 정면이고, 위에서 내려다본 게 평면,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 우측면, 그리고 이게 투상 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문으로는 탑, 프론트, 라이트,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이렇게 여러 개의 화면으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선택을 하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항목에서 이름을 바꾸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아래쪽에 디테일한 옵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첫 번째 장면의 이름을 이와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즉 탑, 두 번째 장면도 같은 방법으로 프론트라고 변경을 하고, 세 번째는 라이트, 네 번째는 퍼스펙티브인데 이름이 길기 때문에 PER이라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전부 변경한 다음 다시 첫 번째 이름으로 가면 됩니다. 자, 현재 작업에서 화면이 조금 작기 때문에, 자,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아까처럼 트레이를 감추고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를 닫아주고, 이제 첫 번째 화면을 선택한 다음, 즉 탑이라는 씬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이는 이 뷰와 유사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단에서 맨 위 영문 버전에서는 탑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카메라에서 평행 투영, 영문 버전에서는 PP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도면과 유사하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도면에서는 이렇게 숨겨진 은선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겨진 모서리가 보이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장면 이름을 오른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에서 업데이트 눌러서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오면 장면 업데이트를 눌러서 현재 작업한 화면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프론트 씬을 선택을 하고, 자, 마찬가지 이 화면의 뷰 상태를 정면, 즉 프론트로 바꾼 다음
카메라를 똑같이 PP 평행 투영, 즉 투상도 상태로 변경을 해주고 동일하게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숨겨진 모서리가 보이게 합니다. 자, 탑 씬에서 했던 것처럼 프론트 씬에서 작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 다음 다시 돌아왔을 때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도 동일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라이트 뷰, 이 부분도 이와 같이 숨겨진 은선, 가려진 은선이 보이도록 이와 같이 표현한 다음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투상도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조절한 다음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으면 이제 각각의 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뷰와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다음 프론트. 다음 라이트. 다음 투시 뷰. 자, 이와 같이 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매스 모델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삼각법에 표현된 것처럼 스케치업의 기능인 장면을 만드는, 즉 씬을 추가하는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